싸운 것도 아닙니다.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상하다. 요즘 내 주변이 너무 조용해. 예전엔 자주 연락하던 친구도, 밥 한 번 먹자던 동료도 어느새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단톡방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내 마지막 메시지는 몇 주 전에 남긴 크크크. 그리고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스칩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수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용히 나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고 싶어 유튜브에 검색해 봅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법,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이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500년 전 공자가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즉,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저 사람이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배우자, 친구, 가족,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텔레파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해야 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주기 싫으니까 그냥 참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의 태도가 무심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엔 출근할 때 인사라도 해줬는데 요즘엔 내가 먼저 말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조용하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난 똑같은데? 남편은 정말로 몰랐던 겁니다.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내는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겠지. 하지만 남편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이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알겠지. 굳이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지만 상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굳이 연락 안 해도 되겠지. 먼저 연락이 안 오는 걸 보니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서로가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 말은 흔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반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상대에게 말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당신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감정을 알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이유, 단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이 있는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엔 매일 연락하던 친구였는데 어느새 대화가 뚝 끊긴 사람. 출근길마다 반갑게 인사하던 직장 동료가 언제부턴가 나를 못 본 척하는 느낌.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예전처럼 유쾌한 농담이 오가는 대신 누군가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순간.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유라도 알면 덜 답답할 텐데. 우리는 흔히 관계가 끝날 때 드라마처럼 격렬한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싸움이 터진다든가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는다든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극적인 사건 없이도 관계는 끝납니다. 그냥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멀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이 쌓이면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의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부담감을 느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3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너무 가까우면 피곤해진다. 좋아하는 마음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매일 연락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생각. 이런 감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엔 나를 반가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피하는 것 같고, 나만 먼저 연락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왜 상대가 변한 걸까? 여러분, 관계에도 적정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법이죠.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내를 챙겼고, 눈만 마주쳐도 여보, 사랑해. 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 고맙고 좋아. 그런데 가끔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부족한 남편이라서 그래.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최고야. 그런데 나는 그냥 가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가까운 것이 부담스러워진 것뿐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피로도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되고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매일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잘 잤어? 점심 뭐 먹었어? 퇴근했어? 왜 이렇게 답변이 늦어? 처음엔 반갑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슬슬 부담이 됩니다. 아니, 내가 네 애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답장이 느려지고 나중에는 아예 읽고도 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친구가 싫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가까워지는 게 피곤해진 것뿐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와의 거리 조절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닙니다.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더 잘 보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상대가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편안한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관계의 숨 쉴 공간을 만들어라. 어쩌면 우리 모두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좋아진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함께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레바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란은 그의 저서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려면 가끔은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바람이 불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바람이 자유롭게 흐를 만큼의 공간이 있나요? 그렇다면 해결책은요? 연락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상대가 바쁠 때는 자연스럽게 기다려주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일 때는 먼저 배려해 주는 것. 이렇게 하면 상대는 나를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던바의 숫자를 이해하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던바의 숫자라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던바 교수에 따르면 한 사람이 깊이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평균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4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절친은 5명,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나 친한 친구는 15명, 가끔 연락하는 지인이나 오래된 친구는 50명, 얼굴은 아는 정도의 관계는 150명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이 숫자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관계의 범위는 달라졌고 사람마다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크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던바 교수의 연구는 우리가 동시에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기존의 관계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멀어졌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저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라.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잠시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미안해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상대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세요.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더 깊은 이유와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번째 단계,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관계는 멀어진다. 관계는 한순간에 깨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멀어질 뿐이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새 어색해진 사이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잘 지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예전엔 먼저 찾아오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단톡방에서도 내 메시지만 읽은 표시가 뜨고 답이 없습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요. 대부분의 관계는 큰 싸움이나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작은 불편함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서서히 아주 조용히 멀어질 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마찰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마찰이 반복되면 결국엔 큰 불편함이 됩니다. 즉,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한 방에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불편함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만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불편함들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말 한마디가 쌓이면 결국 벽이 된다.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 정도 농담도 못 받아줘? 내가 언제 그런 의도로 말했어? 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야. 괜히 말 꺼내면 피곤해지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게 되죠. 사실 이런 작은 말투 하나가 관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말 거칠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친구들에게도 툭툭 말했고, 가족들에게도 가끔씩 독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멍청하냐? 아이고, 니들은 뭘 해도 안 돼. 할아버지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곁에 항상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점점 거리를 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한 철학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다들 날 피하는 겁니까? 철학자는 빙그레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못이 가득 박힌 나무 판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못을 하나씩 빼보시오. 할아버지는 하나씩 빼나갔습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잘 보시오. 못은 빠졌지만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못을 박았던 것이었고, 그 못이 빠진 자리에 남은 상처들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라. 우리는 가끔 내가 한 말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모른 채 무심코 내뱉곤 합니다. 상대가 웃었다고 해서 그 말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도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 말을 할 때는 한 박자 쉬어가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피하고 싶어진다. 혹시 이런 경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대화할 때 자꾸 핸드폰을 보면서 듣는 사람,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충 응, 그래 하는 사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상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얘기해봤자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바로 이 사람은 원래 이래 라고 단정 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고 조금씩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주는 연습을 해라. 대화할 때 핸드폰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며 그랬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와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작은 불편함에서 멀어집니다. 말 한마디가 쌓이면 어느새 벽이 생깁니다. 사소한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작은 불편함이 커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사소한 습관, 무심한 태도. 이런 작은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는 어느 순간 지쳐가고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계를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유지되는 관계. 늘 한쪽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 바로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관계가 기울어지면 무너진다. 관계는 균형이 맞아야 오래 갑니다. 내가 너무 퍼주고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유지되는 친구. 내가 항상 배려하고 챙겨야 하는 사람. 나는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는데 정작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대충 넘기는 사람.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치고 피곤해지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계가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라고 합니다. 한쪽이 더 많이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울어진 관계는 처음엔 티가 안 난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 그래, 내가 먼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나중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챙겨야 하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냥 나도 연락하지 말까? 그러다 보면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는 한 사람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 퍼줬는데 결국 떠나더라.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애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고 피곤하다고 하면 마사지도 해주고 기념일마다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남자친구도 너무 고마워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친구가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여자친구가 먼저 해야 하고, 데이트 약속도 여자친구가 잡아야 하고, 힘들어도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여자친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결국 그녀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어? 그때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뭘?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었어? 여러분, 이게 바로 기울어진 관계의 끝입니다. 한쪽이 너무 퍼주면 상대방은 그걸 관심이 아니라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해라. 여러분, 관계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보다 서로가 얼마나 함께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한 번쯤 기다려 보세요. 내가 늘 배려하는 역할이었다면 상대가 먼저 배려하도록 공간을 주세요. 상대방이 계속 나에게 기대기만 한다면 적절한 선을 그려보세요. 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신가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면 본인이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동료가 힘들어하면 자기 일 제쳐두고 도와주는 사람. 가족이 부탁하면 자기 사정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 처음에는 상대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이 사람은 원래 다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은 해주는 게 당연해 라는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번이라도 도와주지 못했을 때 오히려 내가 변했다, 정이 식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도움을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해야 합니다. 상대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지켜보세요. 꼭 필요한 순간에만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주세요. 관계는 내가 얼마나 주느냐보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손해보는 기분이 들면 결국 멀어진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한쪽이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친구와 밥을 먹을 때 늘 내가 계산해야 한다면? 가족 행사 때마다 늘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나만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면?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관계, 나만 손해보는 거 아냐? 그리고 그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받는 연습도 하라. 너무 퍼주지 말고 도움을 받을 땐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대신 고마워 도와줘서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워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작은 차이들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의 온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주는 펭귄의 법칙을 아시나요?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 몸을 밀착시켜 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펭귄들은 너무 가까이 붙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답답해지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건강한 관계란 서로에게 너무 기대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으면서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전엔 자주 연락했지만 어느새 멀어진 친구.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그냥 참고 넘겼던 가족.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것 같은 사람. 혹시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잘 지내? 라고 짧게 안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그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먼저 손을 내미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할 때 더 빛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 인턴에서 나오는 한 대사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빛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지켜줄 때 우리는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청춘 플러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나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한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보물 같은 지혜를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